네,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삼수선 정리 3개 배웠는데 문제 2개 풀고 가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림을 그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예제 1번이 있고 오른쪽에 문제 2번이 있죠. 녹음 됐을 것 같아. 다 외운다. 해볼까요? 그 어떤 길이를 구하라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고요. 삼수선 정리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점을 볼까요? 이 점? 이 점을 보면 이렇게 수직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해당하는 평면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소리인데 왜 수직이에요? 너무 당연한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하죠. L하고 M1하고 수직이죠. 왜요? L하고 M1하고 수직인데 직사각형이니까 수직이죠. 네, 당연한 소리고요. L하고 M2랑 수직이죠. 얘도 직사각형이니까 수직이죠. 이 두 개가 수직이다를 볼 때 보는 평면하고 이 두 개가 수직이다를 볼 때 우리가 보는 평면이 다르죠. M1하고 M2가 그런데 만나면서 평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직선 L하고 M1, M2가 만나서 만드는 평면하고 수직이다. 그래서 바닥에 해당하는 평면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하고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 90도다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 거고 그냥 이 직육면체의 특성상 이런 직각이 엄청 많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길이를 구하고자 했을 때 나오는 선분을 보면 점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할 때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은 세 개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얘도 직각삼각형이 되죠. 네, 이때는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 빨간색 선분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하고 수직이 돼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잘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죠. 높이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닥에 있는 빨간색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가지고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수선의 정리에 따라서 여기에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가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얘가 직각이 된다고 하는 게 삼수원 정리였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아래에 있는 도형만 잘 보면 되죠. 이 그림을 위에서 아래를 본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길이는 3, 4? 지금 대각선 이렇게 돼 있고 이 빨간색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대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우리는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3이고 4고 5니까 얘를 h라고 하면 이런 식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한 건데 하나는 가로 세로가 얘가 되게 직각을 사용해서 3, 4를 곱해서 2로 나누는 거죠. 다른 하나는 5가 가로가 되고 h가 높이가 되게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h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을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x를 플러스 값으로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 첫 번째 나왔던 직각은 따로 설명이 없죠. 얘는 그냥 도형의 특징을 보고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도형이 상당히 대칭적인 직각이 많은 도형이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삼수원 정리 사용해서 얘가 직각이다를 알아내면 이 그림을 잘 그렸으면 됐다. 이 그림은 사실 중학교 때 많이 보나? 많이 보죠, 이 그림. 뭐 이런 거 기억나나? 4제곱은 2 곱하기 5 이런 거 기억이 나나?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 구할 때 평면 한번 보고요. x 한번 구할 때 평면 한번 보는데 평면이 다르죠. 네. 예제 1번을 풀어봤고요. 문제 2번. 문제 2번 이 말이 길은 문제인데 문제 2번 보면은 단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걔를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인데 여기가 수직이죠. 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소리고요. 여기에 조건이 수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각이 나온 점이 보이면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볼 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직각이 하나가 있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여기에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가 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삼수원 정리에 따라서. 그래서 세 번째 직각을 찾았고요. 네, 이런 문제가 다 풀렸는데. 자, 그냥 비율로만 보면 길이가 1이고 길이가 2죠. 그럼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2대 루트 5인가? 네, 루트 5가 되고요. 여기가 45도였죠. 그럼 다시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보면 90도,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구할 때 보는 평면, 그러니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길이 구할 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평면을 잘 보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스케일을 맞춰주면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100 곱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삼수원 정리 끝났고. 자, 118페이지 정사형입니다. 정사형. 여기 써놨죠? 정사형이라고. 단어는 이렇게 봐야 돼요. 정 더하기 사형. 영어로 쓰면 정은 오쏘고날. 네, 말이 좀 어렵죠? 정은 수직이다라는 소리예요. 90도. 직각. 이런 소리입니다. 사형은 영어로 프로젝션이라 그러는데 프로젝터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직 그림자에 대해서 배운다. 이게 정사형입니다. 90으로 주어진 거는 우리한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쉽다? 그 철도 보면은 길이 이렇게 돼 있겠죠. 기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중에서 땅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기차가 지나갈 때 뭐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 땅을 파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런 그림 봤니? 여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봐봐.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 미술 시간에 안 배웠니? 얘를 뭐라 그래? 이 점을 뭐라 그래? 만날 것 같지만 절대 만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상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미술 뭘 소실점이라 그러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뭐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사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수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수직으로 봐서 쉬운 것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과서가 많이 그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뭐 엄밀하게 정의는 하지 않고요. 네. 118페이지에 보면은 정사형 정이 나와 있는 문장 있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선의 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선의 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면 알파 이런 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소리인데 뭐가 안 나? 잘 되고 있죠. 잠깐만요. 네, 잘 들어오고 있겠지? 네. 얘 좀 이따 설명합시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그 그림 나와 있죠. 이런 평면이 하나 나와 있고 차례대로 뭐가 나와 있나? 점이 있고 선분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구가 있죠. 네.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네, 평면 알파라고 합시다.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내리는 걸 배웠죠.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생길 텐데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사형이에요. 여기가 수직이 되게 점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수선의 발을. 네, 평면에. 점을 정사형하면 점이 되네요. 점이. 네. 점을 정사형하면 점이 됩니다. 선분을 보면 이런 선분이 있다고 해봐요. 얘도 여러분들 아무튼 증명은 안 하고 직관적으로 보시죠. 네.
선분 양 끝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썼던 것처럼 양 끝점을 평면에 수에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자? 그냥 이 두 개의 점을 이어버리자는 소리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점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분 같은 경우에는 양 끝점만 잘 파악한 다음에 이어버리면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선분 또는 직선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의 수직인 직선. 얘는 정사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점이 되겠죠. 네. 결과가 얘랑 똑같아집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직선 전체를 평면에 수에발 내릴 때 직선은 1차원이죠. 정사형하면 이제 점 0차원이 됩니다. 차원이 하나씩 내려와요. 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네. 얘는 선분인데 1차원인데 그냥 1차원이 됐죠. 네. 차원이 유지가 되는 그런 거고요. 삼각형. 삼각형은 어떻게 하고 싶죠? 꼭지점 3개만 체크를 하고 싶죠. 3개만 수에발 내립니다. 이렇게. 점이 3개가 찍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 그냥 이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도 그냥 삼각형이 돼요. 웬만한 경우에. 물론 삼각형이 평면을 얘라고 하고 알파 평면 얘라고 하고, 이러한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을 수에발 정상했다고 하면은 그냥 직선이 나오겠죠. 차원이 또 하나 낮아지긴 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상당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죠. 구를 하던 뭐 반구를 하던 상관없어요. 구는 이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여기 아래에 정사형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소리인데,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되느냐? 직관적으로 원이 돼요. 이런 원이 됩니다. 원. 네. 뭐 이런 거 해보면 되죠. 원이 없어. 키가 안 닿죠? 이게 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그림자를 봐봐. 이렇게 빛을 수직으로 비춰줘. 그럼 원이 보이겠죠? 네. 커피 마실 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 구는 표면이에요. 표면. 그러니까 공간 위에 뭐 공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공 바깥쪽이 있고 공 안쪽이 있고 공의 표면이 있잖아요. 구는 그 표면 같은 개념인데, 이 표면에 있는 점을 모두 수에발 정사형을 하면은 원이 나오지 않고 원하고 이 속이 색칠된 애가 나오죠. 네, 색칠된 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색칠이 돼 있건 색칠이 안 돼 있건 둘레의 길이와 넓이는 그냥 똑같이 구하죠. 걔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에 반지름 길이와 똑같은 선분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그림자. 그럼 이 선분의 그림자가 구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지. 무슨 여기 머리카락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평면에만 내려도 충분하다. 얘는 직선을 정사형하니까 곡선이 됐죠. 네,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수선의 발이다, 직각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을 약간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원을 준 다음에, 이 평면에 원을 준 다음에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
정사형을 하면은 타원이 나와요. 타원. 네.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118페이지 아래 문제 보면 뭐 선분을 정사형한다, 삼각형을 정사형한다. 그 위로의 정사형이죠. 위로의.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위로.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온 있죠. 온. 영어 온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온. 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수선해발 정사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해도 돼.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그래도 여기야. 그래도 여기야. 네, 아시겠죠? 이게 영어의 온이죠. 영어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갑자기 영어 시간이죠. 얘도 온이고요. 얘도 온이지. 아니냐? 영어쌤한테 자, 얘도 온. 얘도 온 아니야? 응? 아닌가? 자, 영어쌤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아무튼 한글로 좀 바뀌면서 좀 단어가 이상해지지? 그래서 뭐 개념에 대해서는 쉽게 배우셨고, 네. 교과서 보시면은 이제 공식이 2개가 나와요. 공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죠. 119페이지에 보면은 정사형의 길이라고 나오죠. 네.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세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타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다음 장 보시면은 정사형의 넓이가 있죠. 거기도 상당히 유사한 공식이 나오고 세타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타는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요. 그래서 2개의 세타, 공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세타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2가지를 배워요. 정사형의 길이와 정사형의 넓이. 그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평면 알파가 있고 선분, 뭐 직선의 일부분이겠죠. 선분 L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분 직선하고 알파가 수직이면 정사형을 했을 때 길이가 사라지죠.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각도를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안 만나지만 얘를 연장했을 때 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을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 내리는 거예요. 정사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이 점, 양 끝점을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 내리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점 2개를 찾았다라고 하고요. 그럼 2개의 점을 이으면 되겠죠. 정사형 하기 전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정사형 하고 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그러면 L과 L'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코사인 세타는 얘를 연장한 직선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도예요. 네, 증명은 사실 상당히 쉽죠. 현재 평면이 있는데 이 선분이 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분을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점이 이 점에 오게 평행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림상. 이 그림상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에서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평행 이동했으니까 길이 L과 이 길이가 똑같겠죠. 이 길이가 L이 돼요. 이 점은 선분과 평면이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점을 여기다 수에만 내렸으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각이 되면서 이 직각이 되는 거죠.
선분과 선분도 직선과 직선도 항상 수직이 됩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하자고 했어요? 이 세타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하자고 정의하자고 했었죠. 네.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났을 때. 네. 그럼 L과 L'과 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뭘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걔를 쓴 거랑 똑같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증명을 했습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뭐 얘를 뭐 연장해서 하는데 뭐 똑같죠. 이런 식을 볼 때 많이 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아래 식처럼 정사형 하기 전 길이, 정사형이 끝난 길이를 알려주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는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세타가 도형과 도형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타는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클 때 1, 가장 작을 때 0이죠. 그래서 L' 값이 일반적으로 L보다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고요. 같거나 0이 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사형의 길이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거는 사실 그냥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2번에 1번은 8 곱하기 코사인 30도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2-2번은 정사형 하기 전 선분의 길이랑 정사형이 끝난 선분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큰 것분의 작은 것의 비율을 구하면 2분의 루트 2가 나와서 각도를 45도, 각도의 크기를 45도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잘 나가는데? 정사형의 넓이. 처음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보죠. 평면 알파, 평면 베타가 만나서 그 교선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 교선의 2개의 점을 잡고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잡고 알파 위에 있는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의 점을 잡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평면 베타에 정사형을 할 거예요. 이 2개의 점은 이미 베타 위에 있으니까 정사형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점만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죠. 이 점만 평면 베타에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습니다. 내려서 이 점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정사형 하기 전 도형은 이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고요. 정사형 하고 나서 생긴 베타 평면 위에 생기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니? 이렇게요. 정사형 하기 전의 넓이를 S, 정사형 하고 나서 생긴 넓이 S'이라고 하면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세타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얘기를 해보죠.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려봐요. 그럼 이렇게 직각이 생기죠. 이 점에서 이 점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거 삼수선 정리 3번째 거
이야기할 때 생각한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평면 두 개 만든 다음에 교선에서 점 하나 잡아서 수직인 직선 두 개 만들었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수순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소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베타 위에 이은 이 새로 만든 이 선분하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직선이 수직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이 직각이다라는 소리예요. 직각. 여기가 직각이다. 그래서 별표로 이루어진 삼각형만 여기 따로 떼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얘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 되죠. 교선이 점처럼 보이게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럼 이 세타가 정확히 뭐예요?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되는 거죠. 뭐 얘를 L이라고 하고 얘를 L'이라고 하면 L 코사인 세타가 L'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L의 역할은 무엇이냐? 알파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에 해당하는 애죠. 높이로 볼 수가 있죠. L'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베타 평면, 바닥 평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알파 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가 되죠. 가로의 길이는 얘라고 합시다. 얘. S'은 높이를 L'이라고 하고 이 가로의 길이가 얘인 건 똑같잖아요. L'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정확히 무엇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게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얘가 뭐예요? S죠. 그래서 S 코사인 세타가 S'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죠. 세 개를 아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세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데,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저 공식이 똑같이 성립을 하나? 삼각형을 그려봤는데 교선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 응? 그럼 이때는 여기에서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수의 발 내려야겠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넓이를 S''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저 공식이 똑같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죠. 네, 다 성립합니다. 이유가 뭐야? 이유 뭐라고 생각해? 이유 한 30초만 생각해 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증명을 할 때 되게 절묘한 삼각형을 만들어 놨죠. 교점이 두 개가 있어서 나머지 하나의 점에 대해서만 수액을 내려서 삼각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각도에 대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예시로 지금 증명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 아무튼 똑같이 성립하는데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시켜요. 이 교선에 최대한 맞닿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어떻게 해요? 이 교선을 기준으로 두 개로 잘라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립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런 애가 있어. 정사형을 해. 뭐 이런 애가 나오겠지. SS 프라임. 얘도 똑같이 성립할까요? 얘도 성립합니다. 예, 얘는 여러분 나중에 그 구분 구적법 이런 거 배우면 돼요. 뭔 소리냐면 이 넓이를 S를 매우 작은 삼각형으로 무수히 쪼개요.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개념을 가지고 다 넓이를 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싹 다 합치자.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도 공식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121쪽에 문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풀까요? 네,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지금 공식을 몇 개 배웠죠? 그래서 코사인이 등장하는 두 번째 식인가? 우리가 내적을 할 때 코사인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지금 코사인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저 식을 잘 보시고 외우는 건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숙제는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사면체, 입체 도형을 집에서 만들어 보기. 그 전개도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풀칠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